새벽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삼각진 공동묘지. 바람이 스치는 소리조차 조용했다. 마치 누군가 이곳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듯한 정적. 한지연 회장은 검은 외투 자락을 여미며 차에서 내렸다. 굳은 얼굴, 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무너진 마음. 3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감정들이 새벽 공기 속에서 서서히 꿈틀거렸다. 오늘이면 끝난다. 속으로 중얼이며 묘역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터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가 향하는 곳, 아들 한도균의 묘. 세상은 그의 죽음을 자살이라 불렀지만 지연에게 그 단어는 아직도 어떤 미해결의 칼날처럼 남아 있었다. 믿고 싶지도 파헤칠 용기도 없었던 상처. 그래서 그녀는 3년 동안 이곳을 외면했다. 오늘 이 장을 결심한 것도 미련이 아니라 그저 견딜 수 없어서였다. 묘비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한 줄기 햇빛도 들지 않는 언덕 아래 도균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는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다. 마치 3년 전 그날 이후 시간이 멈춘 듯했다.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비서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뒤편에서 굴착기가 천천히 시동을 걸었다. 둔탁한 엔진음이 공동묘지 전체를 흔들었다. 묘비 앞의 공기가 떨렸다. 지연은 손끝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온몸이 알고 있었다. 굴착기가 앞으로 이동하려는 순간, 안 돼요! 깨지는 듯한 아이의 목소리가 언덕 아래에서 울려 퍼졌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뒤돌았다.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아이 하나와 여자아이 하나. 두 아이가 숨이 차도록 언덕을 뛰어오르고 있었다. 눈물과 흙먼지가 뒤섞인 얼굴, 켜켜이 쌓인 공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몸들이 굴착기 앞에 서서 마치 세상을 향해 외치는 듯 두 팔을 벌렸다.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엔진음보다 더 강렬한 침묵이 덮쳤다. 지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입술이 떨리고 심장이 마구 요동쳤다. 아빠?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그 아이들의 얼굴, 특히 남자아이의 눈빛. 그 눈은 지연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도균의 눈이었다. 비서가 당황해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하자 남자아이는 눈물을 훔치며 더 크게 소리쳤다. 건드리지 말라니까요. 아빠가 여기 있어요. 여자아이, 겨우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남자아이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다. 오빠, 우리 아빠 없어지면 어떡해. 그 작은 목소리가 지연의 심장을 찢었다. 그녀의 다리가 풀렸다. 숨이 가빠지고 귀에서는 심장 박동만 크게 울렸다. 무슨 말이니? 지연은 떨리는 걸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내 아빠가 이 안에 있다고? 남자아이는 이를 꽉 물고 지연을 노려보았다.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섞인 시선이었다.
왜 모르는 척해요? 왜 이제 와서 우리 아빠를 가져가려고 해요? 지연의 입술이 굳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 도균에게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굴착기 엔진이 꺼지며 공기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지연의 내면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묘비와 두 아이 사이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평생을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오던 그녀가 단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다. 아이들의 눈물, 떨리는 손, 그리고 도균을 꼭 닮은 그 눈동자. 이 아이들은 누구인가? 왜 도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 그리고 왜 나는 몰랐을까? 지연은 묘비를 바라보았다. 도균의 이름이 금빛으로 반짝였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이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운명이 그녀를 끌어다 놓은 것이라고. 그리고 그 운명은 이제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그녀 앞에 내밀고 있었다. 도균아,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굴착기가 멈춰선 언덕 위 차가운 바람이 다시 흘렀다. 하지만 방금 일어난 일의 충격은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 묘역을 짓누르고 있었다. 한지연은 아이들 앞에 멈춰섰다. 눈앞의 두 아이는 마치 서로를 의지하는 작은 짐승처럼 몸을 맞대고 있었다. 작은 어깨는 겁에 질려 떨렸고 울음에 젖어 있는 눈은 그녀를 경계하며 번뜩였다. 너희 이름이 뭐니? 지연은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남자아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작은 몸인데도 마치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온몸을 긴장시키고 있었다. 말할 필요 없어요. 아빠 무덤 건드리지 마세요. 또박또박한 말투. 하지만 마지막 단어가 새어나오듯 흔들렸다. 지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아이의 눈빛 속에 도균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겹쳐졌다. 감히 외면할 수 없는 비슷함. 피가 이어진 자만이 갖는 특정한 표정, 특정한 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아빠가 누구라고 했니? 남자아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내면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믿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맞서야 하는 아이의 마음처럼. 한도균, 우리 아빠 이름이에요. 그 순간 지연의 세상이 조용히 무너졌다. 목 뒤가 얼어붙고 손끝까지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 도균. 그 이름이 다시 이곳에서 이 아이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만 겨우 움직였다. 도균이가 너희 아빠라고.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의 소매를 더 꽉 잡으며 흐느꼈다. 아빠는 우리 버리려고 한 적 없어요. 아빠는 항상 우리 데리러 올 거라고 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억눌러진 고통이 그대로 배어 있었다. 지연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갑자기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사실에 균열이 생기는 느낌을 받았다. 도균의 죽음, 그동안 스스로
외면해온 의문들이 하나둘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왜 그는 죽기 전날까지 나에게 평범한 말투로 전화를 했나? 왜 그는 마지막 순간 단 한 줄의 유서도 남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이 아이들이 그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 의문은 의심으로 변했고 의심은 뼛속 깊은 공포로 번졌다.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아이들 문제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더 이상 현실을 밀어낼 수 없었다. 아이들에게 다시 다가가려던 순간 남자아이는 몸을 낮추며 동생을 뒤로 감췄다. 그 작은 어깨 위에 얹힌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 또 거짓말 하려고 오시는 거죠? 어른들은 다 그래요. 아빠가 우리 집에서 울었던 것도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지연의 숨이 잠시 멎었다. 집에서 울었다. 도균이. 그녀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더 캐묻기 전에 남자아이는 갑자기 돌아서서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작은 손이 무덤 흙을 붙잡고 흔들리며 떨리고 있었다. 아빠, 난 여기 있어. 아빠가 지켜준다고 했잖아. 어디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 절규는 인간의 언어라기보다 상실에 찢긴 영혼의 울음에 가까웠다. 지연은 그 울음에 가슴이 갈라지는 듯 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파헤치겠다고. 아이들 신원을 확인해. 지금 당장. 지연은 비서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리고 자신은 묘비 앞에 서서 도균의 이름을 다시 바라보았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주하지 않으려 했던 이름.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도균아,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묘지는 다시 적막해졌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불씨가 일어나고 있었다. 알아내야 한다. 두 아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도균이 마지막 순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녀가 몰랐던 아들의 진짜 얼굴이 무엇이었는지. 차 안으로 돌아온 한지연은 한동안 말을 잊었다. 굴착기가 멈추고 두 아이가 울부짖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됐다. 하지만 이제 감정에 머무를 시간이 아니었다. 도균의 죽음, 그동안 외면한 진실이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회장님, 구청과 보육원에 확인 요청을 넣었습니다. 곧 결과가 올 겁니다. 비서의 말에 지연은 겨우 숨을 골랐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삼각진 언덕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도균이가 왜 죽었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시 확인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슬픔의 껍질이 깨지고 뼛속 깊은 어머니의 본능이 깨어난 목소리였다. 첫 번째 균열, 폐쇄된 기록, 미래그룹 본사로 돌아온 지 20분 뒤 비서가 급히 호출했다. 회장님, 도균 씨 사고 기록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삭제돼 있었습니다. 삭제? 지연의 시선이 날카롭게 흔들렸다. 네. 사고 당일 경찰과 회사 보안팀이 공유했던 CCTV가 모두
데이터 오류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것도 사고 발생 직전 30분부터입니다. 사고 전 30분. 그 시간은 도균의 마지막 30분이었다. 지연은 손끝을 꽉 움켜쥐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웠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보안팀장 호출해. 그러나 보안팀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며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연은 묘하게 묵직한 불길함을 느꼈다. 지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무언가, 아니 누군가가 진실을 감추고 있다. 두 번째 균열, 숨겨진 목소리. 그때 보육원에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 아이들 관련해서 가져가야 할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지연은 숨을 들이켰다. 아이들과 관련된 물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곧바로 보육원으로 이동했다. 낡은 건물 복도에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아이들이 남긴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원장은 작은 상자를 하나 가져왔다. 아이들이 왔을 때 함께 있던 물건입니다. 유품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아 보관해 왔어요. 지연이 상자를 열자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와 녹음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다. 옛날 방식의 손때 묻은 기기였다. 이걸 틀어볼 수 있을까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 버튼을 누르자 잡음이 먼저 흘러나왔다. 그리고 오랜 시간 숨겨져 있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천천히 흘러나왔다. 엄마, 들리세요? 지연은 몸이 굳었다. 숨이 멈췄다. 도균의 목소리였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리워 미칠 것 같았던 목소리.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엄마는 모를 거야. 말해도 믿지 않겠지. 하지만 난 아이들을 지켜야 해. 아이들. 그의 말은 분명했다. 지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가슴속 깊은 곳이 웅크려 울음을 터뜨리는 듯 했다. 녹음은 계속됐다. 엄마, 만약 내가 없어지면 제발 부탁이야. 민준이와 서린이를 찾아줘. 그 애들은 잘못이 없어. 아무 잘못도. 여기서 갑자기 소리가 끊겼다. 그리고 뒤이어 들린 것은 문이 쾅 닫히는 소리. 누군가 거칠게 다가오는 발소리. 도균의 짤막한 숨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고 위험하게 잠긴 남자의 목소리. 또 녹음하고 있었나 보군. 도균 씨, 이런다고 달라질 건 없어.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지연은 손을 떨며 플레이어를 내려놓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저 목소리 누구죠? 원장이 조심스레 물었다.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단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목소리였다. 미래그룹 부회장 정태석. 3년 동안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회사를 보좌해온 남자. 지연은 모든 것을 맡겨왔다. 심지어 도균의 죽음 이후 추모 사업까지도. 그런데 지금 도균이 마지막으로 두려워한 목소리가 바로 그 남자였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고통보다 더 강한 것이 자리 잡았다. 확신, 그리고 결심. 정태석,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내가 직접 밝힐 거야. 3년 동안 가려졌던 어둠이 서서히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미라의 그룹 본사 회의실. 평소와 다름없는 정적 속에서 회의 테이블 위의 조명이 날카롭게 반사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공기는 뭔가 다르다. 숨이 막힐 듯 터지기 직전에 폭풍 같은 침묵. 한지연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다. 그리고 상석에 앉아있던 정태석은 예상치 못한 등장에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다. 회장님, 갑작스럽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목소리 속엔 알 수 없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지연은 그런 미소를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고 있었다. 지연은 자리에 앉지도 않으는 채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사회 안건 시작 전에 한 가지를 공개해야겠어. 테이블 위에 스크린이 켜지며 회의실에 차가운 빛이 퍼졌다. 첫 화면은 아이들의 그림이었다. 민준, 서린이가 그린 밝고 순박한 그림.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이건 한도균의 아이들이다. 지연의 선언은 마치 회의실 한가운데에 번개가 떨어진 것처럼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순간 정태석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아무도 놓칠 수 없을 만큼 선명한 동요. 지연은 다음 화면을 넘겼다. 그림 뒷면에 빼곡하게 적힌 도균의 필체, 고통스러운 기록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녹음 속 도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부탁이야. 아이들을 지켜줘. 회의실의 공기가 무너져 내리듯 무거워졌다. 어디선가 얕은 숨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야. 화면은 다시 전환됐다. 이번엔 한 줄의 문서가 눈앞에 확대되어 나타났다. GPS 이동 기록, 정태석, 사고 발생 시간대, 삼각진 인근 위치 확인됨. 회의실 전체가 요동쳤다. 설마 부회장님이 사고 현장 근처에? 이게 사실입니까? 이미 정태석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그가 억지로 침을 삼키며 말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하지만 지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럼 이 녹음 속 목소리는 누구지? 스피커에서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또 녹음하고 있었나? 복은 도균 씨. 평생을 함께 회사를 일궈왔다고 믿었던 동료. 그가 아들의 마지막 순간에 있었다. 그 순간 정태석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부드러운 미소도 억지 태연도 사라졌다. 남은 건 들켜버린 짐승의 날 선 경계뿐.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이건 조작이다. 당신이 회장이라고 해서 날 이렇게 몰아붙일 권리는 없어. 하지만 이미 이사들은 그의 말보다 지연의 증거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여러 명이 서로를 보며 고개를 젓기 시작했다. 지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내 아들을 협박하고 고립시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쫓아다닌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모두 알게 되었군. 정태석은 더 이상 말로 감당할 수 없다는 듯 뒤로 물러세웠다. 그리고 회의실 문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기 시작했다. 마가 보안요원 2명이 문 앞을 가로막았다. 정태석이 도망치려 애쓰며 소리 질렀다. 내가 없으면 이 회사는 무너져. 회장님 혼자서 할 수 있겠어? 지연은 그의 절규를 지켜만 보았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진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소리였다. 이미 무너진 건 회사가 아니라 내 양심이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경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정태석의 손목을 묶었다. 이사들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지연은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도균아, 이제 시작이다. 네가 겪은 어둠을 내가 밝혀낼게. 정태석이 끌려 나가는 동안 그의 발걸음 소리는 도균의 마지막 발걸음을 되풀이하는 듯 묘하게 길고 음산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연의 어깨에 처음으로 3년 동안 묻어두었던 넌 복수의 의지가 조용히 자리 잡았다. 미라의 그룹 본사 회의실. 평소와 다름없는 정적 속에서 회의 테이블 위의 조명이 날카롭게 반사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공기는 뭔가 다르다. 숨이 막힐 듯 터지기 직전에 폭풍 같은 침묵. 한지연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다. 그리고 상석에 앉아있던 정태석은 예상치 못한 등장에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다. 회장님, 갑작스럽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목소리 속엔 알 수 없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지연은 그런 미소를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고 있었다. 지연은 자리에 앉지도 않으는 채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사회 안건 시작 전에 한 가지를 공개해야겠어. 테이블 위에 스크린이 켜지며 회의실에 차가운 빛이 퍼졌다. 첫 화면은 아이들의 그림이었다. 민준, 서린이가 그린 밝고 순박한 그림.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이건 한도균의 아이들이다. 지연의 선언은 마치 회의실 한가운데에 번개가 떨어진 것처럼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순간 정태석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아무도 놓칠 수 없을 만큼 선명한 동요. 지연은 다음 화면을 넘겼다. 그림 뒷면에 빼곡하게 적힌 도균의 필체. 고통스러운 기록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녹음 속 도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부탁이야. 아이들을 지켜줘. 회의실의 공기가 무너져 내리듯 무거워졌다. 어디선가 얕은 숨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야. 화면은 다시 전환됐다.
이번엔 한 줄의 문서가 눈앞에 확대되어 나타났다. GPS 이동 기록, 정태석, 사고 발생 시간대, 삼각진 인근 위치 확인됨. 회의실 전체가 요동쳤다. 설마 부회장님이 사고 현장 근처에? 이게 사실입니까? 이미 정태석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그가 억지로 침을 삼키며 말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럼 이 녹음 속 목소리는 누구지? 스피커에서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또 녹음하고 있었나 보군. 도균 씨. 평생을 함께 회사를 일궈왔다고 믿었던 동료죠. 그가 아들의 마지막 순간에 있었다. 그 순간 정태석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부드러운 미소도 억지 태연도 사라졌다. 남은 건 들켜버린 짐승의 날 선 경계뿐.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이건 조작이다. 당신이 회장이라고 해서 날 이렇게 몰아붙일 권리는 없어. 하지만 이미 이사들은 그의 말보다 지연의 증거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여러 명이 서로를 보며 고개를 젓기 시작했다. 지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내 아들을 협박하고 고립시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쫓아다닌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모두 알게 되었군. 정태석은 더 이상 말로 감당할 수 없다는 듯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회의실 문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기 시작했다. 마가 보안요원 2명이 문 앞을 가로막았다. 정태석이 도망치려 애쓰며 소리 질렀다. 내가 없으면 이 회사는 무너져. 회장님 혼자서 할 수 있겠어? 지연은 그의 절규를 지켜만 보았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진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소리였다. 이미 무너진 건 회사가 아니라 내 양심이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경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정태석의 손목을 묶었다. 이사들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지연은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도균아, 이제 시작이다. 네가 겪은 어둠을 내가 밝혀낼게. 정태석이 끌려 나가는 동안 그의 발걸음 소리는 도균의 마지막 발걸음을 되풀이하는 듯 묘하게 길고 음산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연의 어깨에 처음으로 3년 동안 묻어두었던 복수의 의지가 조용히 자리 잡았다. 정태석이 수갑에 채워져 끌려 나가던 그 순간부터 한지연의 세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3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 있던 진실이 드디어 빛으로 모습을 드러낸 뒤 지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감정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도 분노도 아닌 치유를 향한 본능. 그리고 그 본능이 향한 곳은 단 하나였다. 민중과 설인. 아이들의 하루에 스며드는 처음의 온기. 보육원 앞에 도착한 지연은 차문을 열며 한순간 숨을 고르고 들어섰다. 이곳을 처음 찾았던 날 그녀는 두려웠다. 아이들이 자신을 거부할까봐, 자신이 또다시 상처를 줄까봐.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마음속에서 조용하지만
확고한 그림이 떠올랐다. 민준과 설인의 미래, 그리고 자신이 그 곁을 지키는 모습.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뛰놀다가 지연을 발견하고 멈춰 섰다. 민준의 얼굴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동자 어딘가에서 작은 기대가 깜빡이며 스쳐 지나갔다. 설이는 한 걸음 뒤에서 지연을 바라보다가 작게 속삭였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그 한마디에 지연의 심장이 조용히 무너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약속했잖니. 다시 온다고. 설이는 조심스레 다가와 지연의 외투 끝자락을 붙잡았다. 마치 놓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작은 손길. 민주는 그 모습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요? 왜 우리한테 계속 와요? 그 질문 속에는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한 지난 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연은 아이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백하듯 진심을 꺼냈다. 너희 아빠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더 이상 놓칠 수가 없구나. 너희도, 도균이도 다시는 혼자 울게 두고 싶지 않아. 민준의 입술이 떨렸다. 그 말은 아이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는 작은 순간들. 해가 기울고 보육원에 따뜻한 조명이 켜졌다. 지연은 아이들과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대화를 나누었다. 민주는 어느 순간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빠는 우리랑 도망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계속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많이 울었어요. 지연은 손에 쥔 책을 천천히 덮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주지는 않았다. 울고 있는 아이에게 억지로 위로를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민준이 스스로 기대어 올 때까지 가만히 있었고, 잠시 후 민준이 조용히 머리를 지연의 어깨에 기댔다. 설인도 다가와 조용히 팔을 감싸 안았다. 지연은 두 아이의 천을 느끼며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는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 말은 그녀 자신에게도 걸어둔 약속이었다. 함께 만드는 새로운 집. 며칠 뒤 지연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방을 보여주기 위해 보육원 근처의 작은 빌라로 그들을 초대했다. 아직 집으로 데려올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함께 살아갈 미래를 미리 보여주고 싶었다. 방 안에는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작은 침대 2개, 도균이 어릴 때 좋아하던 그림책, 그리고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작은 조명등이 놓여 있었다. 설이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우리 집이에요?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 너희가 원하면 정말 너희 집이 될 수 있어. 설이는 양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고였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 집에 아빠도 있어요? 지연은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아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아픔을 함께 나눌 누군가가 생기는 순간이었다.
아빠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누구보다 바랄 거야.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마음이 조금 놓이는 듯하였다. 마지막 장면, 새로운 가족의 첫걸음. 며칠 후 지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삼각진 묘역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눈물보다 따뜻한 온기가 더 많았다. 세 사람은 도균의 묘 앞에 조용히 서서 작은 등불 하나씩을 켰다. 바람이 불어 등불이 흔들렸지만 세 개의 불빛은 끝내 꺼지지 않았다.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우리 괜찮아질 거예요. 할머니가 우리 지켜준대요. 지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다. 도균아, 너의 아이들과 함께 걸을게.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어볼게. 그날 밤 삼각진의 하늘에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운명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듯한 은은한 빛이 떠올랐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읽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안녕.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